중국몽이라 읽고 미국과 맞짱 뜬다. 그래서는 저 울분이 어디선가 폭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위기가 우리가 느꼈는데 충돌이 자꾸 그렇죠, 나요. 그렇죠. 저 불협화음이 많고.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군요. 중국의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가 5년 주기로 열리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전당대회죠, 전당대회. 당 전당대회. 네, 네. 그럼 전인대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회입니다. 중국은 통상 그 권력 체계를 당, 정, 군으로 나눕니다. 당은 중국 공산당. 사실 뭐 중국 공산당은 물론 헌법이 가장 상위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은 당의 국가입니다. 공산당. 그래서 당, 정, 정이 바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줄여서 전인대. 그러니까 국회. 그다음에 중국 인민해방군도 당의 군대. 그렇죠. 네. 그래서 국가의 리더를 뽑는 것도 당에서 선출.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당이 최상위. 지고지상의 존재가 당입니다. 네. 그럼 그 밑에 네. 정. 예. 횡죠, 횡적이죠. 횡. 횡. 하나 그러나 권력 관계나 예, 소열로 보면 당이 위. 예, 당. 그다음에 정. 네. 당은 중국 공산당. 정은 전국 인민 대표대회. 국회를 말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뭐 형태는 국회 정치 제대로 다 갖췄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은 바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명칭만 다르지 구성원은 똑같습니다. 하여튼 중앙군사위원회. 이렇게 해서 당정군으로 표현을 합니다. 지난해 말 그 공산당 20차 당 대회가 있었어요. 네. 시진핑 주석이 3년임에 성공했습니다. 네네네. 과거에는 이게 연임 규정이 있었죠.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나요? 없어졌죠. 네. 그러면 또 4연임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황제.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몇 년 전에 신문을 장식했던 시황제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2018년도 얘기입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의 어떤 운영 시스템은 한마디로 집단 지도 체제였습니다. 네. 이것은 그랬었죠. 덩소평이 사실 모택동 밑에서 3번이나 파면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제1 권력자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근데 그래서 오뚜기라 그러죠. 오뚜기 할배. 근데 이 모택동 덩소평은 프랑스에서 공인 생활을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젊을 때. 그래서 모택동 밑에서 그렇게 수모를 겪으면서 다시 우뚝 서서 제1인자가 되고 중국을 통치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야, 모택동 주석이 중국을 세우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공산당이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고 이것은 참 잘하고 통치를 잘했으나 그의 권력 말기를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이었다. 즉 1인 독재의 폐해가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해서 덩소평이 바로 집단 지도 체제, 즉 최고 우두머리가 있지만은 그 사람은 각각의 국가의 통치 지분을 가진 7명 또는 9명 중에 대표지 지고지상의 만인 지상의 1인이 아니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7명한테 국가 통치에 대한 지분을 나누어 준 겁니다. 그 대신 제일 우두머리 서열유리한테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지분이 많은 정도였죠. 그래서 아무리 당 총석이죠. 당 총석이 일본인데 당 총석이가 권력 1위고 권력이 막강하다 그래도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들을 7명 내지 9명으로 정하는데 그 홀수로 정하는 이유가 바로 동수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결정인데, 근데 이것들이 잘 지켜져 왔습니다. 강택민, 호금도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지도자에 비해서 지금의 시진핑은 훨씬 더 권력에 가까워져. 태자당 아닙니까? 아버지가 부총리였으니까. 그 옛날 같으면 궁궐 속에서 살면서 그런 정치를 보았고 또 간접 경험을 하고 또 권력 감각이 빠르게 예. 그래서 예민하게 훈련이 됐어요. 이 양반이 2012년도에 드디어 당 총석이 국가주석, 중앙군수위원회 주석에 오르게 됩니다. 국가주석은 2013년도에 되는 거죠. 이거 전인대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하여튼 최고 지도자가 2012년에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야심을 기른 거예요. 일단 부정부패 또 껄끄러운 인사들 전 권력 자리에 남겨나왔던 그런 원로들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명목하에 싸그리 썰어버리고 그다음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군대 개혁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등장하자마자 중국몽 이 선포해놓고 나는 이걸 위해서 전력을 투구하겠다. 국내로, 국외로, 대내외적으로 선포를 하고 그런 개혁 드라이브에다가 자신의 어떤 그런 특유의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집단 지도 체제 하에서는 최고 지도자는 5년 플러스 5년, 10년을 할 수 있어요. 연임할 수 있는 거죠. 그 규정이 헌법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2018년도에 시진핑이 헌법을 바꿉니다. 국가 주석은 2연임할 수 있다. 최고 지도자를 2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그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립니다. 연임 제한 규정을 빼버렸어요. 빼버렸어요. 아예 그 헌법 조항에서 삭제해버렸어요. 이미 2018년도에 헌법을 제정할 때 벌써 작년 2022년 3년이면 이미 내부적으로 내정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지금은 2018년에 그런 사전 작업을 다 해놓고 또 2021년에 헌법을 바꾸고 2021년에 역사 결의란 걸 합니다. 중국 역사에 있어서 역사 결의는 두 번밖에 없었어요. 1945년도에 모택동 역사 결의가 한 번 있었고 1985년도에 덩소평 역사 결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2021년에 시진핑 역사 결의가 있었어요. 이 역사 결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그 역사 결의를 한 그분이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다. 그리고 이분을 영원히 잘 모셔야 된다는 그런 최고 권력자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에요. 이게 수대. 그러니까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 네. 세 명을 동급으로 올리는 이제 의뢰를 그렇죠. 통과 의뢰를 치는 거고요. 그 역사 문서에 남아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헌법 개정과 역사 결의를 통해서 이미 정지 작업을 다 해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작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3년임. 지금은 이전에 집단 지도 체제, 즉 7명 내지 9명의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들이 토론해서 하던 것을 지금 7명인데 지금은 6명 중에 위에 1명 이런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의 종말, 덩소평의 유지가 상하관계로 무지없이 여지없이 산산조각이 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정치 역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흑역사로 나중에 기억될 거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말은 못하지만 지식인 계층이나 또는 원로들은 여기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왜 그 훌륭한 그런 덩소평 주석이 만들어 놓은 그 훌륭한 제도를 다시 만들었냐. 또 다시 모택동처럼 1인 독재하려는 거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국의 정치에서는 시진핑의 지위는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만인지상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황제라는 칭호가 전혀 문제가 있는 호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8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조항을 없앤다는 것은 이미 내가 앞으로 계속 권력을 잡겠다는 것을 암시했기 때문에 그때 내 외신들이 앞으로 영원히 시진핑이 권력을 잡는 시황제가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의 주입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이제 민도가 올라가서 네.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는 계속 나올 텐데 이걸 언제까지 억누를 수 있을까요? 민의가 얼마나 폭발하느냐의 문제에 네네. 달려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단기간 내에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안문 사태가 1989년 아닙니까? 네. 벌써 34년이나 지났네요. 이와 유사한 그런 그 대중 운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시의 중국 당국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놀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폭 활동이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 춤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작년에 들어보셨죠, 우리 서 박사님께서도 백지 혁명. 사실 그때에 조금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항상 잠재해 있는 거죠.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기회를 잡아야 되니까. 작년에는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지나친 방역, 지나친 통제에 국민들이 지치고 또 허탈해하고 또 거기에서 반항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하는 가운데 민중 사이의 싹트는 저 울분이 어디선가 폭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위기감을 우리가 느꼈는데 그런 징후를 감지를 했는데 근데 그 프로그랬어요. 터져 나왔는데 그게 왜 사그러졌냐? 결정적으로 강택민이가 죽어버렸어요. 강택민 사망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 전국의 모든 매체와 국가 활동이 강택민 추모 분위기로 그쪽으로 싹 몰린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건 기획된 게 아니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보통 이제 해외 매체들이나 전문가들이 만약에 강택민이 그때 안 죽었더라면은 그것이 또 다른 도화선이 되었을 수 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강택민 사망 시기에 처음에서 먼저 일어났던 백지 혁명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다 지금 잡아들이고 있어요. 왜냐? 그래. 그동안에는 강택민 분이기 때문에 못 했단 말이죠. 지금 하나둘 다 잡아들이고 지금도 그런 영상들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우리 화산의 마그마처럼 끓고 있는데 이게 어떤 촉발점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 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역량이 아직 부족하고 또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다. 그래서 항상 폭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공권력이 훨씬 더 강하다. 그렇군요. 네. 중국의 이제 권력 관계 또 정치 문제 이 얘기를 대강을 지금 들려주셨는데 이거 조금 이제 스탠스를 좀 바꾸어서 정치 지도 이념으로 내건 시진핑의 공산당 지도 개념 이게 이제 중국몽 아니겠습니까? Chinese Dream. 그 실체가 뭡니까? 어떤 꿈을 꾸자는 거예요? 중국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진핑이 최고 권력자가 되자마자 즉 2012년 10월 최고 권력자로 등극하자마자 바로 선포한 것이 중국몽입니다. 공식적인 중국의 용어로는 중국몽의 목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 국가로 이제 회복하자. 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중국몽이라 읽고 미국과 맞짱 뜬다. 맞짱 떠서 미국 이기자. 그러니까 이게 아편 전쟁 이전으로 되돌려 놓으면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고 그렇죠. 차이니즈 월드 오더를 다시 재현하자 이런 꿈이겠지요. 그래서 이 현재의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트럼프가 먼저 선언했지만 저는 바로 시진핑이 중국몽을 선언한 2012년 10월 그때부터 이미 출발하고 미중 있었다.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지.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낸 거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죠. 이게. 중국몽을 이루기 위한 이제 대외 정책은 1대1로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1대1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1대1로. One Belt, One Road. 네. 1대1로는 처음에는 원벨트, One Belt, One Road. 원로드. 네. 지금은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라고 그렇게 아하. 용어가 이제 영어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즉 1대1로는 과거의 실크로드를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즉 육상으로 가는 실크로드, 그다음에 인도양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해상 실크로드, 이 두 개를 합쳐서 1대1로라고 그럽니다. 아하. 근데 그것은 한마디로 중국몽의 대외 정책 추진 버전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왜 이 중국몽하고 관계가 있느냐? 중국몽은 그야말로 세계 인류 국가의 최고 국가가 되는 그런 그 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외 정책에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즉 그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또는 인도 태평양을 제외한 나머지 반도에서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육로와 해상을 통한 처음에는 경제 인문 교류라고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 내면에 지금은 정치, 군사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화가 가고 경제가 따라가고 나면 군사, 정치가 모두 그럼.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사고가 이제 중화사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회복하는 이제 수단으로서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 이걸 구현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책화해서 그렇죠. 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하고 거기에 중국을 심겠다는 거 아니에요? 심겠다는 거죠. 모든 네. 나라에 그 백대다. 제일 강력한 수단이 자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차관 주고 네, 저리로 차관을 주고. 저리로 네, 네. 주고 그래서 중국 사람이 가서 건설하고 하고, 중국 사람 심고 결국은 그러면 그 나라가 코를 딱 꿰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를 지배하겠다. 그리고 그 위에 시진핑 황제가 앉아 있는 구상을 어디서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될 걸 하면서 네, 이제 네. 미국이 이 선을 긋고 하다 보니 지금 뭐가 이제 충돌이 자꾸 그렇죠. 나요. 그렇죠. 저 불협화음이 많고 특히 이제 그 차관을 많이 받은 나라들 또 자기 이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자본에 의존해서 1대1로 공정에 참가한 나라들은 국가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발을 드러나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는 유럽의 이제 선진국들도 여기에 발을 들여놨어요. 네, 네. 그리고 G7 국가들도 포함이 되고 이러다 보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사연임을 노리는 시진핑은 뭔가 한 방이 필요할 텐데요. 그때 이제 얼른 등장하는 것이 빅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게 대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대만 침공 문제 이거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또 된다면 또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런 문제 우리 조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